그 겨울 전정할 때 우리가 복숭아 나무를 1년에서 4년생까지를 유목이라고 하고 5년에서 11년까지를 그 성목, 그 12년생 이상부터는 이제 우리가 노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에서 3년생까지는 복숭아 나무의 자람세가 엄청 좋기 때문에 무조건 약전정 위주로 하시고 4년생부터 이제 이상 되는 11년생 이런 성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 세력을 보면서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정을 하시는데 꽂는 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60에서 70%를 빼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겨울 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70% 이상 빼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생육기에 들어가서 도장지가 굉장히 많이 튈 거고, 그보다 작게 하면은 그 나무 세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 피기 전에 정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숭아 전지를 하실 때 성목 같은 경우에는 내 나무의 세력을 보시고 판단을 해서 전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그 조생종 품종 자체가 그 유전적으로 굉장히 그 동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정을 하시더라도 그 조생종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도포제도 꼭 발라주시고 밑에 조생종은 그 동해 예방도 꼭 하셔야 됩니다. 복숭아 나무 전정에서 가장 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햇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햇볕이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 밑에 있는 가지들은 마르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어가게 해주고 상단은 항상 힘있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산식 지주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 끝이 이렇게 그 세력이 굉장히 처져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우산식 지주가 되어 있으면 여기 보통 농사 하시는 분들 여기 나무 밑에 우리 그 카본대라든지 대나무가 됐다든지 이런 거를 받쳐가지고 끝을 항상 이렇게 세워 주셔야 돼요. 끝부분은 이 끝부분이 세워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복숭아 나무는 이 지금 가는 이 방향 그대로 양분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세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오다가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농사를 하시더라도 시설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복숭아가 이 가는 방향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상 이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복숭아의 전정은 광안경 개선도 중요하다 했지만 이 주종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지가 있고 그 옆에 부주지, 이 부주지 옆에 측지, 이 세 가지의 그 가지들의 세력이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주지보다 부주지가 강하면 안 되고 또 이 부주지 옆에서 나오는 이 측지들이 너무 세버리면은 이 세력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항상 그 세력 유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옆에 이제 부주지라고 이 받아놨는 이 가지가 이미 이 주지만큼 굵어져 가지고 양분을 다 뺏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에는 가수를 최대한 많이 달아 가지고 세력을 낮추고 이 상단 부분은 그 들어 올려 가지고 세력을 끌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의 이 양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야 되고 도장선 가지가 끝에는 있어야 됩니다. 원래대로 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은 밑에 눈을 보시고 이 밑에 눈 앞 3cm를 잘라 주시면은 이 가는 이 방향 그대로 가지가 뻗습니다. 이렇게 꺾어지지가 않고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이 가지의 세력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고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가지를 세워두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굵은 가지, 하늘로 솟는 가지는 복숭아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단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가지가 있고 중장가지가 있는데 단가지에 다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 단가지를 끝을 이렇게 막는다든지 그런 거는 단가지에는 하시면 안 돼요. 단가지에는 제일 끝에만 잎눈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막는다든지 해버리면 이 가지는 영원히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지는 최대한 끝부분은 남겨두고 이런 중장가지들은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정례하기가 어렵다든지 꽂는 수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자르더라도 그 큰 문제가 없는데 절대로 단가지는 손대지 마시고
그 전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숭아나무의 그 일소피해라고 그러죠. 요 가지 뭐 등 부분이 마른다든지 배 부분이 마른다든지 뭐 그런 일소피해도 이 가지가 가는 이 방향 그대로 가면은 일소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가다가 가지가 우리가 뭐 그 절단 전정을 해서 이렇게 뭐 꺾어서 세로 받고 꺾이고 이래 하다 보면은 양분이 올라오다가 중간에 막혀서 딴 데로 새버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일소피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가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단가지성을 많이 놔뒀는데 지금 이 가지에서 우리가 복숭아를 단가지당 하나씩 다 달 수는 없거든요. 이 가지에 이 단가지마다 다 달면은 가지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정례를 해서 이 가지를 새로 받으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지금 굵은 가지를 요게 부주지, 이것도 지금 부주지인데 양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양옆에서 이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지가 많이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주지를 받더라도 밑에 하나를 받았으면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위쪽에다가 부주지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양옆으로 가까이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나무가 힘을 못 합니다. 이 가지를 부주지로 쓰겠습니다. 요 가지를 빼내고 겹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요 가지랑 요 가지 두 개를 부주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지도 끝은 항상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지라든지 부주지 옆에서 나오는 측지가 가까이 있어야지 양분을 많이 빨아들이지, 끝으로 갈수록 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섰는 거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밑에 가지들이 다 말라서 죽겠죠. 예. 굵은 가지가 지금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런 옆에 있는 이런 단가지, 장가지들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철저하게 굵은 가지는 빼셔야지 이 부주지 옆에서 나오는 이런 장가지들이 살아나서 복숭아가 굵어지기 때문에 굵은 가지는 최대한 없는 게 이 단가지라든지 그런 결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겹쳐 있는 이런 데는 보면은 이미 이 가지는 다 말라버렸어요. 옆에 단가지는 살아있지만 이 측지에 있는 이 가지는 이미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쓴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9월 20일쯤에 복숭아에 잎이 있을 때 자르면은 어느 정도 햇볕이 들어가겠구나, 굵은 가지를 빼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가을 전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월 20일 경에 가을 전지를 할 때 철저하게 이제 이런 상단 말고 이 중하단 쪽에 있는 굵은 가지를 빼내시면 내년에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 거죠. 예, 내가 받을 가지, 내가 어떻게 공간을 쓰겠다, 이래 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나무를 보시면은 이미 이 위에 부분이라든지 밑에 부분에 이미 다 터져 버렸어. 왜 터졌느냐? 물론 이렇게 터지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배수가 안 됐다든지 유리 나방이 들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나무가 이렇게 터지고 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무의 이 양분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뿌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나무가 못 버티니까 어쨌거나 이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굵은 가지들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은 나무 자체가 못 버틴다는 거죠. 단가지는, 이렇게 약한 가지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가지들은 내가 나중에 적과를 한다든지 정례를 한다든지, 적과할 때 내가 달고 싶을 때 달면 되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고, 굵은 가지들은 놔둬봤자 양분밖에 뺏어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약한 가지들은 아무리 많이 남겨져 있어도 이 나무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약한 가지들은 전지하실 때 알뜰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굵은 가지 위주로
섰는 거 위주로만 빼내시고, 내가 이 수영을 잡겠다고 하면은 그 수영에 맞춰서 꼭 하시면 됩니다. 2번, 3번 이것까지 하면은 뭐 부주지까지 대충 이제 이 공간을 다 메울 수 있거든요. 그 1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는 제가 볼 때 SS기로 안 치고 손으로 약을 치거든요. 이 바튼. 그 SS기로 우리가 친다 그러면 책에는 그 복숭아랑 이 열간 간격을 8m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8m에 하면은 SS기가 그 8m 사이에 중간에 지나가서는 절대로 약이 안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6m에서 7m 요 사이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6, 7m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을 그 노는 공간 없이 메꿀 수 있도록 이 그 뭐고 주지 부주지 간의 이 관계를 성립을 하셔가지고 나무 수영을 메꾸셔야 됩니다. 주지가 있고 부주지가 있는데 이 부주지가 이미 너무 굵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런 어린 나무들은 우리가 저 뭐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해봤자 뭐 한 5년생, 6년생 이래 돼 보이는데, 이런 가지는 얼마든지 착과량이라든지 전정을 통해서 수영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세력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저 큰 노목들은 이미 늦어버렸지만 이런 유목 그 뭐고 5년생, 6년생 이런 나무들은 한번 다시 가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지랑 이제 겹칩니다. 예. 간격 자체가 이제 좁아버리고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네 겹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할 때 아예 이거 방향을 이걸 처음에 받을 때 좀 틀어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두 개가 겹쳐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상단부가 망가져 버립니다. 겹쳐버리면 아무래도 얘가 높고 세력이 좋기 때문에 얘가 이미 올라가면 이쪽을 그늘지어 버리겠죠. 예. 요즘에 복숭아 나무의 수영의 대세는 우리 청도에 어디야 이서에 가면은 박준규 씨 뭐 주지 결과지형 뭐 이래가 8개 빼내고 그게 정말 좋은데, 그거는 이제 동농가시고 남원이든지 이런 데 보면 무조건 2축입니다. 2축. 자연개심령 2축인데 그 2축을 이제는 시설을 해가지고 농사 지을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옛날처럼 옛날 나무 이렇게 계속 끌고 가가지고는 병 심하고 약 안 들어가고 수량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자연개심령 그 2축형을 조합원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거나 복숭아는 나에게 주어진 뭐 6m 이 네모 안에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보고 제가 마음먹고 그 수영을 잡아가시면 돼. 예.